수원 하락률 넘버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는 신나무실 6단지. 네, 수원 하면 영통이죠. 영통에서 영통동을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영통동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신나무실 6단지 아파트로 떼부자는 보고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세대에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7년이에요. 네, 연식은 좀 됐죠. 그리고 면적은 단일 평형으로 전부 다 동일한 평형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로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는 이제 전고점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 국민평형 84형, 그러니까 34평이나 33평 기준으로 지금 떼부자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가장 고가를 찍었을 때는 8억 500까지 찍었습니다. 자, 8억 정도로 볼게요.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2022년 11월 15일에 직거래로 5억에 거래됐어요. 직거래라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고 층도 낮아요. 5억이라는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직전에 거래된 게 2층이 5억 1,700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직거래 5억이라는 내용도 마냥 허황된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8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 38% 하락해서 수원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물론 40%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떼부자가 이제 아파트를 분석할 때는 1000세대 위아래로 약 5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좀 보기 때문에 너무 사이즈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지 않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파트 단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 분석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신나무실 6단지 동보시명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보슬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고 후다닥 가면 집에 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 입구는 이쪽이에요. 입구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다 쪽길이 나 있습니다. 쪽길이 나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원길 같은 길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사이를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고요. 옆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몰려 있어요. 영통이 그 광교가 생기기 전에는 수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한 곳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삼성전자라는 가장 큰 일자리가 수원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수원 삼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중고가 다 몰려있고 바로 역세권이 개발됐으며 중심상업지구도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다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도 굉장히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수원에서 핵심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약 5억 4천 호가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2층이라서 정확한 시세가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층 7층이 5억 6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호가는 5억 4천, 즉 사람들이 팔고 싶은 가격은 5억 4천이고요. 하지만 떼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부어진 2020년부터는 아파트 대상승장이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 현재는 아파트 시장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의 심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지금 시기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요. 지금은 다주택자밖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즉 투자 수요만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기 수요가 올라오려면 결국 전세가랑 매매가가 만나는 시기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세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전세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매매 타이밍이 일어난다. 떼부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억 6천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언저리까지는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양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 알아보겠습니다. 수원하면 광교. 광교의 도시죠. 광교를 수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광교는 그냥 그 자체가 광교입니다. 광교 사는 사람한테 수원 산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케이스도 있죠. 자, 광교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 중 하나인 자연앤 힐스테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의동, 이제 광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고요. 2012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1700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죠. 지금 아파트 가격은 34평 기준 평균 15억이 가장 최고가로 찍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 10억 2천으로
15억에서 10억까지 떨어지는 약 3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는 3층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세 하락장 앞으로 그 전세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억 깨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시간 문제다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 힐스테이트 위치가 정말 좋아요. 광교 중앙역이 위치해 있고 아파트의 바로 요거는 뭐 아주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우량한 일자리 중 한 군데인 경기도청이 이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옆으로는 이제 백화점이 바로 위치해 있고 수원 컨벤션 센터, 강남의 코엑스처럼 많은 컨벤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회의 시설이에요. 그리고 롯데 아울렛과 롯데마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거기다가 초, 중, 고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학군도 굉장히 발달되고 좋은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쪽은 이제 우량한 일자리라기보다 이제 관공서, 중관공서급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상업지구가 더 이상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경매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언 힐스테이트 현재 약 호가가 12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가가 15억을 찍은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실거래는 약 10억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2억 5천 소화되기는 당분간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이언 힐스테이트가 가장 전세가랑 맞붙어 있는 시기가 2017년쯤이에요. 이때는 매가가 약 7억, 전세가가 5억 5천 정도에 형성돼 있었는데 이 시기가 올 때쯤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 전세 호가는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매매가만 이제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전세가가 떨어지는 비율까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만약 어느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시기에 투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때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예요. 영통구를 두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수원에는 총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서 2개 알아보고 다른 구도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8달구에 현재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물론 매교동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세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그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대장으로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좀 찍을게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평형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114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29평이죠. 29평 30평형인 100 타입, 101 타입 요 두 종류를 좀 보고 시세를 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등 주거 환경 개선지구 A블럭, 즉 예전에 있던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때려부시고 지은 재개발 단지예요. 네, 총 세대가 5100세대입니다. 여기 한번 지하주차장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말 길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단지가 커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으로 입주한 지 3년 차 되는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평의 아파트가 전고점이 9억 8천, 10억 정도 찍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는 약 6억 5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즉 34% 정도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입지 분석 간단하게 보면 수원 푸르지오 이 아파트가 뭔데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입지만 보면 수원초, 수원여고가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예전에 이제 경기도청 예전 부지가 있는 요런 부지로밖에 안 보이지만 요걸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되는 이유가 수원역이라는 이제 핵심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역은 경기도에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수원역과 거리가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역의 호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걸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도보로 쉽게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운 거리지만 마을버스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입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마을버스로 이동하면은 뭐 5분 이내로 다들 수원역으로 올 수 있는 입지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원역은 애경백화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애경백화점이 수원역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 옆에는 KCC몰, 대규모 상업시설이 수원역에 아주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노보텔 호텔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상업지구가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원역에는 뭐죠? 예, GTX C 라인이 이제 수원역에 정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KTX 직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역에서 KTX 내리는 거는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지만 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수원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뿐만 아니라 옆으로 수인 분당선, 네. 예전에 분당선하고 수인선하고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제 수인 분당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까지 가기도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분당선으로 이제 분당 가기도 굉장히 편해진 입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호가는 6억 8천 정도 나와 있어요. 중충이기 때문에 적정한 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가가 최근에 3억에도 거래가 돼 있습니다. 전세가가 3억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앞으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호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3억대로 알고 있어요. 30평대가. 거기에 여러 가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한 격인데 이 3억대 아파트지만 현재 뭐 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가 3억이면 초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만약에 6억, 7억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러면 계속 버티기가 마냥 힘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네 번째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안구의 현재 대장 아파트죠. 세대수는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예, 2,400세대 정도 되고요. 최고층은 46층인가 47층 정도 되는 굉장히 고층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홍콩에 있는 닭장 아파트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층이 높게 빠져 있는 아파트예요. 사용 승인일은 2021년이 맞고요. 총 3년 정도 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9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직거래나 내부 거래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약 22% 하락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전세라든지 매매 시세가 충분히 쌓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는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 화서역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1호선이랑 4호선이랑 만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요 라인으로 하고 상업지구를 거쳐 스타필드로 이렇게 위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예정으로 화서역은 앞으로 크게 변할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역이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몰려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굉장히 좋고 수원 의료원, 병원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환 환자보다는 가볍게 뭐 당뇨 환자가 약을 타거나 아니면 가벼운 치료를 하러 갈 때 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국가의 의료원이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제 재래시장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요 입지에 사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정자시장이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먹자골목이 또 크게 형성돼 있어요.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 분들이 이제 스타필드 들어오는 걸 좀 많이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는 오히려 더 호재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케이스가 스타필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성구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권성구의 대장 아파트는 따로 있어요. 예, 이제 세류역 근처에 이제 아이파크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다 여기 소개해주는 아파트 단지들이 동쪽에 몰려 있어서 서수원 쪽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 갖고 권성구는 이쪽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아파트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총 1100세대고요. 2017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8억 8,250, 약 9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9억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6억 3,500 직거래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6억 1,000. 그리고 가장 최저가는 약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9억에서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 생각하면 약 39% 하락한 가장 오늘 소개한 단지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한 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지를 위치로 봤을 때 중심지가 가격을 가장 잘 지키고 이 사이드 쪽이 가격이 빨리 무너집니다. 아무래도 수원에서도 서수원 쪽이 수원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입지 보겠습니다. 이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신분당선이 요 라인을 지나가는데 이 호메실역 예정지예요. 여기까지 약 400m 정도 도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정문은 이쪽이에요. 정문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쪽문이 다 나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후원 역세권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상업지구는 크게 있는데 호미실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발달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우 수요가 이제 아파트 단지나 주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 입지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오다 보니까 길쭉한 곳에 상업지구가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아래로 그 이동하는 동선이 잘 안 나와요. 또 현재는 여기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생기고 난 다음에 바뀔 입지다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논두렁, 여기가 현재 자연 녹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즉 이쪽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잘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반면에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굉장히 좁게 그리고 높이도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논의 가격도 근데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인이 접근해서 매입해서 개발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약간 논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공항 이전 이슈가 있죠. 군공항 이전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일 지역이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호가는 6억 4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세가 3억 2,500에 매매가 4억 5천 정도로 이때가 가장 갭이 좀 가까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전세가는 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네, 매매가는 아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매매가가 돌아오는 것도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6에서 7%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요 가격대로 결국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떼우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수원에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권성구 4개의 구가 있고 이 4개의 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대장 아파트는 호반베르디움 센트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전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런 역전세 문제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뉴스에 도배가 될 예정이에요. 고금리의 역전세 콤보 맞으면 하우스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이제 슬슬 투자자들이 움직일 타이밍이죠. 투자자는 아무래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력적인 구매 조건을 내걸 때까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도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할 때 세 채부터는 취득록세가 아직도 높은 편이죠. 네, 이게 1.1% 되고 아니면 취득록세가 아예 없어질 때 그리고 뭐 양도세 면제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때까지 아무래도 계속 하락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 뉴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파트 주택시장의 선행지수인 주식과 금리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언제 투자해야 될지 투자 타이밍을 좀 계속 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떼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